안녕하세요, 삐삐입니다. 오늘 삐삐네 사토시 BTCS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사토시 BTCS를 왜 채굴 해야 돼? 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실제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개발할 당시에도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채굴하고 있는 이 사토시 BTCS도 사토시를 추종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채굴하고 있는 앱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코인이든 백서라는 게 있는데 백서의 기술적인 내용과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서 내용이 딱딱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어제 그 이더리움 창시자이죠. 비탈릭이 트위터에 장문의 트윗을 날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이전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비탈릭에 대해서 해봤는데 그 전날에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비탈릭이 일침을 가한 내용들이 좀 기사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사토시 BTCS에 대해서 설명을 끌어가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토시 BTCS 마이닝 이 앱에서 시세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이게 거래소 앱하고 똑같죠. 실시간 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사토시 리스크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BTC와 ETH,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종류의 99%는 에어코인입니다. 에어코인은 매우 위험하며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게 사토시 BTCS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보면 이 루나가 여기에도 등재돼 있죠. 루나가 처참하죠. 한때 119달러까지 갔던 건데 지금 현재 0.00018달러, 한 0.24에서 0.25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패닉 상태인데요. 테라 루나 사태에 관련해서 그제 비탈릭이 개인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지금 이더리움이 6월에 이더리움 2.0 완전히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2.0을 준비 중인데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윗이 비탈릭이 어제 올렸던 장문의 글인데요. 10개 정도 됩니다. 11개, 스레드가 11개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에 여전히 열려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던져놓고 10개의 그 모순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 비트코인이 언급된 두 번째 트윗에 대해서 리트윗을 좀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답이 있다, 솔루션이 있다, 솔루션은 사토시 BTS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토시를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테라 사태 폰지 사기 실험 중단하라. 폰지 사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호주의 가상자산 전문가 앤서니 서사노의 의견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은 과장된 선전 용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가 이분이 서사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폰지 그리고 알고 스테이블 요거에 대한 실험을 멈춰라 그랬더니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그제 얘기입니다. 같은 날 비탈릭이 또 한마디 또 한 게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상 우선시 하면 99.6% 월렛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커뮤니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지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20% 이율은 바보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댓글이 아니고 인용을 했죠. 퍼시안 캐피탈에서 어떻게 하면 루나 사태에 대해서 회복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쭉 썼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스레드에서 이제 테라가 가장 포어리스트 99.6%에 대해서 하면 전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비탈릭이 여기에 대해서 strongly support this 이런 의견을 줬어요. 또한 20% 이자 수익은 진짜 뭐 어리석은 거다 뭐 이런 의견을 줬고, 여기 바이낸스의 CEO죠. CEO도 요 같은 이 퍼시안 캐피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그 숫자가 맞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본인의 심경을 장문의 트윗으로 10개의 모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건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 문화적으로 포함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 거기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많은 능동적, 조정된 단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 사이의 모순. 두 번째가 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간의 실험을 견딜 수 있는 고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나의 선호도 하고, 라이브 플레이어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에 대한 감사 사이의 모순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 진정으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에론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 그리고 이더리움의 많은 주요 앱이 이미 이더리움 프로토콜 설계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보안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모순이고요. 다음이 분권화, 민주주의 같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많은 특정 정책 문제에 대해 국민보다는 지적 엘리트에 더 동의한다는 깨달음에 대한 인식 사이의 모순. 그 다음이 더 많은 국가에서 급진적인 정책 실험, 예를 들면 암호화폐 국가 이런 실험을 채택하는 어떤 열망,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정부들이 내부적으로 다양성에 우호적이지 않고 더 중앙 집중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약간의 모순이죠. 그런 생각. 그 다음이 흥미로운 문화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보고자 하는 열망. 반면에 주류와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이념적으로 싫어하는 일종의 광기나 인위적인 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 그러니까 다양성을 중요시하는데 주류와 구별되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기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많은 현대 금융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싫어한다는 거. 원숭이 NFT가 300만 달러가 가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과 암호화폐 경제를 계속 운영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멋진 DAO
거버넌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마지못해 감사하는 마음 사이의 모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싫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금융을 넘어 성장하는 열망. 실제로 금융이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암호화 앱이라는 인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런을 최대한 단순화하려는 욕구. 전체 생태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려는 욕구 사이의 모순.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6월에 2.0을 출시를 예정인데 코어에 해당하는 L1이 POS로 이제 완전히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단에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레이어를 L2로 해서 레이어드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L1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전체 생태계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L1을 이제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L2, 실제 사용자가 채택해야 되는 L2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 다음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포지티브 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 욕망과 진정한 악이 마주하는 시대에 악에 맞서고자 하는 나의 욕망 사이의 모순인 거죠. 지금까지 10개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모순점을 10가지나 이렇게 트윗하고 있는 모습은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것도 있고 6월에 이더리움 2.0 론칭하는 것도 있어서 엔지니어로서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A, B, C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하나는 어느 정도 취약해진다, 약해진다, 그런 얘기인데요. 보안하고 탈중앙화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은 사실 어느 정도 탈중앙화를 포기해야 보안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POW가 완전하게 탈중앙화와 보안을 추구하는 반면에 POS는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대해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모순 중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부분이 이 탈중앙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속도가 많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이 확장성을 위해서 주요 타겟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확장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 탈중앙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탈릭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트윗으로 남긴 걸 보고 사토시 BTCS가 정답이라는 그런 트윗도 날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토시 BTCS의 백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체인의 탈중앙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출현 이후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혁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기술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권위에 대한 최적화는 저하됩니다. 이더리움은 성능과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POW에서 POS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혁명은 탈중앙화, 권한의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나 POS는
권한을 중앙 집중화로 되돌리고 권한 독점은 자본 게임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사람이 그 체인을 기록하게 될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의 탈중앙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이 10년 이상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끝에 지금까지의 탈중앙화 최고의 권위자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POW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에서도 좀 설명이 된 내용이죠. 다음이 사토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에서 세 번째 혁명적인 기술인 사토시 플러스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발명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POW의 발명이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발명이며 세 번째는 사토시 플러스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발명이다. 비트코인 체인 POW하고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사토시 체인을 결합한 사토시 플러스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발명이 세 번째 블록체인과 암호화의 세 번째 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토시 플러스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고성능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사토시 부기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BTCS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사토시 퍼블릭 체인 내에서 암호화된 주요 연료입니다. BTC 플러스 사토시가 BTCS,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토시라는 단어이고요. 기능과 가치는 이더리움의 ETH와 동일한 기능과 가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코인들은 그 기술적 취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한 사토시 코인이야말로 진정한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사토시 BTCS를 채굴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가입부터 2채까지 첫째 날 281K, 셋째 날 301K로 채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6월이면 메인넷이 런칭이 되고 그에 따른 기술 백서도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셔가지고 앞으로 다뤄질 테스트넷, 메인넷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타 다른 정보들을 삐삐네 사토시 코인 채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번에 사토시 개발팀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쏟아붓고 있는지하고 사토시 코인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사토시 코인이 얼마쯤 갈 건지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해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입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영상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요. 저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면 이벤트 참여하는데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삐였습니다.